이게 아유 잠깐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송악저수지로 올해 첫 출조를 나왔습니다. 요즘 이 송악저수지의 이 잔교 낚시가 조항이 좋은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오후에 시간이 잠깐 나서 한 2-3시간 낚시를 하러 송악저수지로 왔습니다. 풍경이 환상적이네요.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잔교 낚시입니다. 이 중축 낚시고요. 자, 수심은 꽤 깊겠죠. 8m, 10m. 정확한 수심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은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에 놓고 낚시를 하는 제등 낚시, 초측 낚시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떡밥은 포테이토만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포테이토 대립 2컵에 소립 1컵을 넣어서 오늘 포테이토 양콩알 양단고 낚시를 할 겁니다.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 13.5척을 사용하겠습니다. 홍월 13.5척. 제가 올 봄에 또 이 오름수위 때 진한 손맛을 보여줬던 우리 홍월대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찌는 이제 무크톱을 장착한 찌고요. 푼수는 대략 한 9푼, 10푼 내외 될 겁니다. 좀 고부력의 찌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정말 대박입니다. 오랜만에 대박입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5척의 찌를 끝까지 올려서 낚시를 합니다. 지금 하는 낚시는 제등 낚시, 중층에 이제 띄우는 낚시고, 13.5척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을 놓고 낚시를 하는 제등 낚시입니다. 자세한 제등 낚시나 중축 낚시에 대한 설명은 제 중축 낚시 그 영상, 강좌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찌를 두 바늘 달고 팔목에 맞췄습니다. 자, 이 송악저수지가 원래 이 피레미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상황을 먼저 좀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는데도 얼마나 피레미가 많은지. 자, 첫밥을 좀 대충 넣어봤는데 역시 확실히 목내림이 쉽게 되지 않네요. 바로 걷어줘야죠. 자, 여기서 잠깐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가을의 경치를 보여드리면서 최대 77만원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도 그대로 놔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해야겠죠? 이 돈 대체 왜 주는 거지? 불법적인 건가? 하고 불안하시다고요? 인터넷 바꾸고 받는 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다 아정당은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불이웃에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직장인분들도 퇴근하고 편하게 상담받기 좋겠습니다. 추가로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17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당첨의 기회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경치와 함께 최대 77만원 받으실 수 있는 정보도 소개시켜드렸으니 빨리 또 진한 손맛 한번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렇게 목내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떡밥을 조금 더 찰지게 만져주고 또 떡밥의 크기를 키워서, 어쨌든 이 중층 낚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내림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목적한 수심층까지 밥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밥이 좀 무거워도 일단은 피레미층을 뚫고 자꾸 목내림을 저렇게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질 같은 움직임이 들어오면 또 적극적으로 챔질을 해줘서, 일단은 내가 목적하는 그 수심층에다가 밥을 자꾸 넣어줘서 붕어를 그 층에 모아야 됩니다. 이 중층 낚시는 바닥에 밥이 쌓이는 낚시가 아니고 그 층에 밥을 자꾸 넣어줘서 붕어를 모으는 낚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피레미가 많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피레미층을 뚫어주고 목내림을 시켜주고. 자, 지금 피레미들이 막 덤비잖아요. 자, 지금 챔질을 해도 저렇게 피레미들의 입질만 나오고 피레미들이 걸려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초기 집어 때는 밥 사이즈를 크게 해서 일단은 저 잡어층을 뚫어주고, 그리고 그 내가 목적한 수심층에 밥을 자꾸 이렇게 털어줘야 붕어가 거기에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황을 읽고, 자, 지금 위층에서 피레미가 계속 쪼아대잖아요. 저런데 털리면 안 됩니다. 저런 걸 이겨내고 뚫어내고 지금처럼 밥을 내려줘야 됩니다. 목적층에. 자, 찌가 잠기면 또 살짝 들었다 놔주고. 히트. 자, 제가 말한 그 패턴대로 꾸준히 템포를 유지했을 때 지금 밥을 한 10번 정도밖에 넣지 않았는데 벌써 붕어가 한 마리 나오죠. 자, 지금 이 상황은 붕어의 집어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고, 그만큼 붕어의 활성도가 좋고 좀 빨리빨리 집어해서 낚시를 할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네요. 자, 거의 35 정도 되는 아주 좋은 사이즈의 붕어가 나왔고,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촬영차 제가 오늘 몇 마리 정도를 잡는지 살림망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다는 밥 사이즈를 보시면요, 밥을 작게 달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저렇게 위층에서 쪼아대는 피레미를 뚫으면서, 자, 목적층까지 밥이 내려갔죠. 자, 저렇게 밥이 내려갔다가 되돌림이 나왔는데 건드림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털어주고 또 다시 밥 사이즈를 크게 유지해서 다시 또 피레미층을 뚫어서 목내림을 시켜주고. 자, 이 과정을 반복해 줘야 되는 게 이 중층 낚시의 템포 낚시입니다. 템포 낚시를 유지하지 않으면 마리수에서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자, 지금 보면 몸통이 드러날 정도로 상층에서 피레미들이 따라 내려와서 쪼아댑니다. 그 쪼아댐을 이제 버티고 밥이 내려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또 밥이 안 내려갔다 그러면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털어줍니다. 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템포를 꾸준히 유지해 주면요, 템포 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집어가 빠르고 활성도만 좋다면 붕어가 연타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의 상황을 읽고 이렇게 템포 낚시를 꾸준히 합니다. 자, 목내림이 됐죠. 저렇게 한목이 탁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목내림이 돼야 됩니다. 히트. 자, 한목 훅 사라지는 거 보셨죠? 자, 꾸준히 템포를 유지했을 때 내가 목적한 수심층에 붕어가 들어오면 찌가 피레미의 그 정신없는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조용하다가 저렇게 한 목이 훅 들어가는 아주 짜릿한 입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송악저수지 같은 노지형 이 낚시터는 피레미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떡밥도 잘 써야 되고요. 찌도 부력이 높은 찌를 써주는 게 좋고요. 자, 밥이 안 내려가서 털어보면 저렇게 피레미가 막 몸에 걸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잡어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밥의 사이즈, 또 밥의 풀림, 또 포테이토 단품, 그리고 고부력의 찌, 꾸준한 목내림, 이런 것들을 해주면 반드시 붕어가 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히트. 자, 밥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붕어가 들어왔다고 해서, 붕어를 몇 마리 잡았다고 해서 밥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큰 사이즈를 유지해 줘야 이 큰 붕어들, 그리고 여러 마리의 붕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내림을 시켜주는 게 필수고요. 이런 필드에서 글루텐을 섞는다거나 동물성 밥을 많이 쓰면요, 이 피레미 때문에 거의 낚시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잡어들이 많고 붕어들의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포테이토를 가지고 낚시를 주로 하고요.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붕어의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밥을 써도 컨트롤하면 쉽게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제가 템포 낚시를 하면서 붕어가 이제 연타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한 마리 잡고 나서 바로 다음 밥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템포 정도로 낚시를 하시면요, 좀 빠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히트. 연타로 나오네요. 제가 조금 낚시를 와, 힘이 제가 조금 낚시를 굉장히 템포 있게 하는 편이라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만의 리듬을 갖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고, 이 송악저수지 붕어들이 힘이 단단히 붙었네요. 걸면 또 막 박는 그 힘이 정확하게 먹고 나오는데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상 같은 곳에 투척, 이 제등낚시 같은 경우는 풀캐스팅보다는 찌가 서는 그 자리에 편납을 딱 떨어뜨려 주는 게 좋고요. 자, 이제는 붕어가 집어가 됐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상층부의 피레미 건드림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찌가 아주 조용하게 내려가다가 훅, 한 마디 혹은 두 마디가 훅, 히트. 자, 붕어가 밥을 따라 내려와서 움찔움찔 훅. 자, 계속 연타로 붕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의 사이즈를 줄이면 위에 있던 그 수많은 피레미들이 그 위에서 밥을 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드는 밥 사이즈를 꾸준하게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찌맛 손맛이 거의 역대급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고 있고, 거의 밥이 내려갈 때 나오는 입질이 많으면 활성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긴데, 송악저수지 붕어들이 활성도가
상당히 올라왔네요. 네. 자, 아직도 상층부엔 저렇게 피레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제 목적층에 붕어를 모아 놓았기 때문에 그 층까지 밥을 내려주기만 하면 이제는 뭐 연타발입니다. 아, 보셨죠? 그 층에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훅입니다. 훅. 이거 오늘 너무 잘 나오는데요. 네,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한 건 아닌데 거의 1시간 만에 뭐 15마리 이상. 네. 자, 저렇게 아직까지도 붕어가 이렇게 연타로 나오는데도 피레미가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의 템포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붕어가 금방 빠져버리고 피레미가 또 다시 붙고, 그래서 꾸준하게 집중해서 낚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류가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오후로 갈수록 이렇게 안대류가 밀고 들어올 때는 낚시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투척 포인트나 그 다음에 낚싯대 컨트롤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고, 뭔데 저렇게 힘을 쓰는지 막 처박네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조금만 크면 그냥 막 처박는데 손맛이 환상적이네요. 히트. 자, 붕어가 툭툭툭 따라 내려오다가 훅 하고 먹어버리네요. 이 중축 낚시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 떡붕어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시간에 붕어를 집어해서 많은 손맛을 볼 수 있고, 또 떡밥으로만 낚시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묘미가 있고요. 자, 대류가 심해지면 목적한 층의 밥이 빨리 흩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집어층이 빨리 깨집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또 피레미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허챔줄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패질을 할 때 대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렇게 대류 반대 방향으로 들었다 놔주면서 밥을 그 자리에 다시 놓아주고, 또 그러다가 입질을 들어오면 챔질해주면 저렇게 붕어가 나오고. 낚시라는 게 물속 상황이 매번 변합니다. 매 시간, 매 분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 변화에 맞게 꾸준히, 투척도 항상 일정한 곳에. 제가 이 잔교 낚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은 마리수를 거의 뭐 많이 보여드리는 일이 잘 없는데, 자, 오랜만에 이 잔교 낚시에서 여러분들께 찌맛과 손맛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리니까 또 색다르고 재밌네요. 자, 전형적인 가장 이상적인 찌의 움직임입니다. 잡어들이 다
제껴지고 조용히 내려가다가 목적층 다 내려갔을 때 훅 하고 사라지는. 힘이 뭐 낚싯대 힘새가 아름답습니다.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뭐 저렇게 막 쳐박습니다. 가을 붕어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조금만 크게 힘을 무지하게 쓰네. 지금 평균 사이즈가 35고요. 네, 33에서 35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뜰채 지름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밥 사이즈를 크게 달죠. 네. 그리고 한 자리에 항상 투척. 그리고 대류 때문에 좀 밀고 들어온다 하면은 낚싯대를 좀 들어서 또 그 대류에 대응을 해주고. 자,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불고 하면서 대류가 아주 빠르게 강하게 안으로 밀고 좌로 흘러 들어갑니다. 네, 이럴 때는 조금 꾸준히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히트. 자, 대류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살짝 들어서 또 앞쪽으로 놔주고. 너무 잘 나옵니다, 붕어가. 네. 근데 뭐 CR도 다 좋은 사이즈들만 나오니까 낚시가 너무 재밌네요. 오랜만에 아주 포테이토 중축 낚시를 제대로. 네. 좋습니다. 오후가 될수록 대류가 강해지지만 사이즈는 더 좋아지네요. 네. 계속 좋은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필드에서는 초반에 집어를 할 때 이게 붕어 입질인지 피레미 입질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무작정 막 피레미 입질에 챔질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낚시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초반 집어에서 입질을 잘 걸러주고 목내림 잘 시켜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붕어와 피레미가 분리가 되면서 집어가 되고 이런 연타발의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붕어를 거의 한 3시간 동안 한 40수 정도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보시던 분들이 와서 구경하시고 뭐 거의 뭐 이제 갤러리가 열렸습니다. 붕어가 너무 잘 나오니까 또 왜냐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그게 또 이제 이 낚시의 매력입니다. 월척 넘네. 38쯤 되네. 35 정도 되나? 뜰채 지름이 35예요. 네? 뜰채 지름이 35라고요. 그래요? 37 정도 돼. 38 정도. 사이즈가요. 37, 38이면 너무 좋습니다. 오. 자, 옆에서 구경하시면서 찌가 퍽퍽 들어가니까 막 너무 재밌으신가 봅니다. 네. 재밌다고 막 옆에서 거의 뭐 한 30분 동안 구경을 하다 가시더라고요. 네. 낚시라는 게 뭐 하는 사람도 재밌지만 또 이렇게 낚시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옆에서 이렇게 뭔가를 낚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죠. 특히나 이 중축 낚시는 그 찌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낚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보시면 참 재밌는 낚시 한다 느끼시고 그러고 가시고들 합니다.
짱이네. 연타로 나온다고 또 옆에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네, 총무님이 대체 몇 마리를 잡았냐 하면서 보러 오시고, 자, 구경하시는 와중에도 잡아내고 재밌죠. 네, 거의 제가 3시간 정도를 낚시를 했는데 뭐 한 40마리 정도, 네, 어마어마한 마리수를 오랜만에 잡았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네. 뭐 중층 낚시, 포테이토 중층 낚시의 가장 이상적인 찌의 움직임입니다. 네. 힘도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 오늘 여러분들께 진짜 포테이토 중층 낚시의 가장 이상적인 낚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부러졌어요 아예 딱? 아 사이즈 좋네. 정말 즐거운 낚시 했습니다. 네. 오늘의 관건은 역시나, 네, 템포와 집어, 꾸준함, 그리고 밥,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찌. 이게 아유 잠깐만. 한 손으로 안 들어지네요. 굉장하죠. 네, 오랜만에 아주 진한 손맛. 사이즈도 좋고 힘도 좋고, 뭐 3시간 만에 이 정도면은 뭐 본전 제대로 뽑았죠. 네. 멋진 가을붕어 손맛 가라.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참 좋네요. 이제 몇 번 와요? 저요? 예. 저 여기는 올해 처음이었는데요.